프리미어 리그의 리빙 레전드로 불리는 3명의 30대 선수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동병상련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지난 주말 사우스햄프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내는 원맨쇼를 펼치며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재계약 제한이 없는 리버풀 구단 측에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토트넘 전 패배 이후 케빈 더 브라위너 역시 맨체스터 시티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더해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계약 안에 존재하는 1년 연장 옵션이 구단의 권한이라 손흥민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 선수의 동반 이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 AAA로 선정된 세계 최고의 11명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더 브라위너, 리버풀의 살라,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대로 떠난 알힐랄의 네이마르 역시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으로 풀려나는 상황이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무대로 건너간 리오넬 메시 역시 인터 마이애미와의 계약이 2025년에 종료됩니다. 그 외에도 바이에른 뮌헨의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 레버쿠젠의 요나탄 타, 그리고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들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1년 연장 옵션이 존재하지만 그 발동 과정에서 팀의 10년 동안 헌신한 선수에 대한 무례한 대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더 브라위너, 살라 등 프리미어 리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에 대한 아쉬운 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장기 계약을 주저하는 클럽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해 직접 실망감을 표한 모하메드 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 지역 신문인 리버풀 에코는 사우스햄프턴과의 경기를 현장 취재한 후 모하메드 살라가 실망감을 표현하는 보기 드문 인터뷰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살라는 리버풀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며 새로운 계약에 대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살라는 2022년 6월 마지막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릴 경우 살라는 자유롭게 리버풀을 떠나 다른 팀과 사전 계약 및 공식 협의가 가능한 보스만 룰 대상자가 됩니다. 살라의 에이전트인 라미 아바스와 리버풀 구단 간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의가 비공식적인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현재 언론에 알려진 추정치에 따르면 살라는 주급 약 30만에서 40만 파운드 약 6억 원으로 리버풀 역사상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봉 유지 여부, 상향 조정 가능성, 그리고 계약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고심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라는 이미 리버풀에서 오랜 헌신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이적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를 내보내며 팀을 리빌딩하려는 내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리버풀에서 뛰고 싶어하는 살라 본인에게는 꽤 불쾌한 상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풀 에코는 살라가 계속해서 리버풀에서 뛰고 싶다, 여전히 돈보다는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12골로 리버풀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인 살라는 은퇴를 고려하지 않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보다 덜 치열한 리그로 이적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라는 여러 클럽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지만
리버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햄프턴전 이후 공개 인터뷰에서 살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클럽으로부터 아무런 제안을 받지 못했다.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떠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수년 동안 클럽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 이런 클럽은 없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제 계약은 제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제안이 와야 수락을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리버풀 팬들을 사랑합니다. 팬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결국 제 손에 달린 일도 아니고 팬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구단 고위층과 구단 수뇌부호를 봐야죠. 물론 제한이 없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은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집중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노리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두고 봐야죠. 저는 매우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제 프로 의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축구를 즐기려고 노력할 뿐이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최고의 레벨에서 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 자신과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1992년생 손흥민 선수와 동갑내기인 살라의 이 마음가짐은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액의 제안은 이제 선수 커리어 말년을 도달한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살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미 손흥민 선수보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록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앞서 있지만 여전히 최고의 무대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순수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제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이 상황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리어의 절정기에는 10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이적 시장 가치 평가를 받았던 살라는 30대 중반으로 나아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판매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이적 시장의 가치는 5,500만 유로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이 정도 금액은 32세 선수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017년에 리버풀에 입단한 살라는 손흥민 선수보다 2년 늦게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활약하며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리버풀의 소유주인 펜웨이 스포츠 그룹은 30대에 접어든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 관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33살이 되는 살라에게 리버풀 최고 연봉을 그대로 보장할지 혹은 추가적인 보너스와 연봉 인상 조건을 제시할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살라의 에이전트인 콜롬비아 출신 변호사 라미 아바스가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사우디 프로리그 팀 알이티하드가 리버풀에 공식적으로 10억 5천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제시했지만 리버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살라 본인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며 현재 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이번 경기다. 다음 리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저 내 경기를 하며 긴장을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살라의 주급은 약 35만 파운드, 약 6억 원. 연봉으로는 약 32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도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현재 살라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12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유럽 5대 리그 최초로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0-10 두 자릿수 득점 및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리버풀이 이례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나는 그저 몸 상태를 회복하고 좋은 축구를 하고 싶을 뿐이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맨시티와의 재계약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그의 가족이 현재 맨체스터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맨시티에 남는 제안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연봉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을 거쳐가면서 최근 부상이 잦아지고 있는 케빈 더 브라이너의 몸 상태를 감안한 이후에 맨시티가 결정을 내릴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연장 계약 여부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재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올 시즌 케빈 더 브라이너는 총 공식 경기 9경기에 나서서 1득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기를 교체로 나서거나 커뮤니티 실드 경기는 경기 막판 1분을 뛰는 등 아직 몸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케빈 더 브라이너는 2019년에서 2020년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3득점 20도움으로 본인의 최다 도움 기록을 달성하며 도약을 이뤘던 시즌 이후로 계속해서 부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2023 시즌에는 리그 32경기 만에 7득점 18도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리그 출전이 18경기에 불과했어요. 물론 반 시즌만 뛰고도 10도움을 채웠으나 올 시즌에는 경기 출전 빈도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빈 더 브라이너가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인 만큼 맨시티가 어떤 계약 제안을 할지 아니면 FA로 결별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현재 케빈 더 브라이너는 1991년생으로 살라와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더 많으며 현재 몸값은 4,500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고치였던 10억 5천만 유로에서 크게 하향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리그 전체 선수 중 몸값이 공동 59위로 손흥민 선수와 같은 몸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더 브라이너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지난해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베테랑 스타 3명, 즉 살라, 더 브라이너,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총액 20억 파운드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각기 다른 팀의 선수들을 데려와 프리미어 리그급 경기를 사우디에서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FA가 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어마어마한 연봉이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연장 옵션이 남아있어 살라와 더 브라이너보다 본인의 조건을 챙기기에는 조금 아쉽고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에 대해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1년 연장 옵션은 양측 모두의 합의가 아닌 일방의 동의만으로 발동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이 옵션을 충족하거나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런던 거주 에이전트 출신 정보원 폴 오키프에 따르면 이 옵션은 손흥민 선수에게 권한이 없고 클럽에 권한이 있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긴 문장과 빠진 구두점을 보완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추가로 요청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